다음으로 노인 의사소통 기능 증진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권미성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권미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노인의 의사소통 기능 증진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정복 의원님께서 이미 간단한 발제를 다 해주신 것 같은데 2018년도에 한국도 고령사회가 이미 되었고요. 앞으로 2, 3년 후에는 노령 인구가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전국 시군구 10곳 중에서 4곳은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했다고 알려져 있고 이것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급속화되는 고령화 사회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보건적, 의료 측면에서도 문제를 초래하게 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 장애인도 역시 따라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연령별로 이건 등록된 장애인의 수입니다. 보시면 다른 연령대에서 감소하거나 혹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비해서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더군다나 7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 장애인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는 장애인 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그 중에서 노인 비율은 61.9%에 달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인 가구 노인 장애인의 고립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간병 문제라든가 노인 학대 등등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등록 장애인 현황을 또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물론 제일 많지만 그 안에서 청각 언어 장애인의 수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노인 의사소통 기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크게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영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 기능은 말, 언어 같은 구어적 기능과 함께 다른 비구어적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이런 의사소통 기능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조기 발견, 조기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노화 자체가 불치병이라고 농담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 말씀처럼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도 서서히 모든 기능이 저하되어 갑니다. 의사소통 기능, 언어 기능을 포함한 의사소통 기능도 마찬가지고요. 외국 연구를 보면 30대부터 70대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7년에 한 번씩 20년 넘게 쭉 추적 연구를 한 것을 보면 언어 능력의 저하는 50대부터 서서히 진행이 되고 60대에는 더 뚜렷해진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노화에 따른 언어 기능의 저하가 다수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상 노화 과정 다음 단계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경도인지 장애인데 경도인지 장애는 일상생활이나 전반적인 인지 기능에 큰 문제는 없고 장애라고 할 수는 없는 단계이지만 장애 이전 단계로 본인도 지장을 호소를 하고 객관적인 검사에서도 경미한 장애 기능 저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라고 하겠습니다. 옆에 표에서 보시면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경도인지 장애가 발생하는 연령에 따라서 발생하는 구간이라고 본다면 최근에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해보면 대부분
이 MCI, 경도인지장애 환자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나 대응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많고, 나아가서 그 이전 단계부터 혈액검사라든가 뇌영상검사, 뇌척수액검사 등을 통해서 조기 진단하고 임상적으로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나기 이전 단계부터 그런 바이오마커들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고위험군을 찾아내고 대응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음성 바이오마커, 말 언어 쪽으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노인성 질환에 의해서 신경 의사소통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다수 있고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등 퇴행성 질환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감염성 질환이라든가 신생물 종양 같은 외상성 질환, 낙상이 또 노인분들은 굉장히 많으시죠. 그 외에 염증성 질환 등등을 들 수 있고, 이런 질환들로 인해서 뇌에 어떠한 영향이 오게 되면 그 국소적인 손상 영역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언어장애, 신경인지 의사소통장애를 포함한 신경말장애, 그리고 아까 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각장애도 굉장히 큰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소통 기능이 중대한 삶의 질 측면이라든가 사회 활동 면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한다면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지원 현황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정상적인 노화로 인한 의사소통 기능의 저하를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연구를 보면 인지보유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똑같은 질환에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역량에 따라서 그 역량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따라서 질환에 걸리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인지보유력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지보유력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옴에 따라서 파킨슨병 등에서는 운동보유력도 향상을 시키는 연구들이 항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 전반적인 뇌보유력을 향상시키는 이 고리 연쇄작용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환의 조기 진단, 치료도 중요하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전 단계인 노화로 인한 의사소통 기능 저하나 경도인지장애부터 초기에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사회 비용 절감이나 국민 개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등록된 장애인 현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황을 다시 보시면 이 붉은색이 물론 지체장애인이고요. 그 다음 초록색 많은 수를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청각언어장애 등록 장애인 수입니다. 이 중에서 장애 판정을 관여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언어 청각장애 단독으로 장애 판정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수에 잡히는 인원은 굉장히 심한 사람들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이외에도 굉장히 경미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점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1인 가구 중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우울감, 자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점점 크게 대두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2017년에 치매 국가 책임제 정책에 따라서 치매 조기 검진을 위한 그러한 검사, 신경인지검사에 건강보험이 좀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 신경인지검사 안에서 언어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일부 뇌졸중 등 일부 질환에 의해서도 일정 조건 하에서 뭐 연 1회라든가 지원을 조금씩 확대해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이외의 질환이라든가 치료적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서도 보면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연구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돌봄 서비스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 보행이라든가 배변 등등 일상생활을 보조해주는 그런 부분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런 의사소통 기능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른 몇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원의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역량에 따라서 필요한 지원을 적절히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도의 운영 면에서 의사소통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와 기관에 대한 문제인데 우선 전문가로서는 현재 의사소통 장애 환자들을 위해서 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언어재활사입니다. 2013년에 국가 자격증 제도가 시행이 되기 시작하였고 이후로 많은 전문가들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의사소통 장애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고 경험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 언어재활사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관에 대한 지원인데 기관 안에서 이러한 언어재활사들이 상주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에 대한 것도 직접적인 치료도 필요하겠고 아까 AI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모바일 기기용 훈련 앱이라든가 다른 비대면 디지털 치료라든가 보안 대체 의사소통의 적용이라든가 그 방법의 다양화로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건강보험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이미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생애 주기별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한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 바우처를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임신 출산에 대한 것, 청소년, 그 다음에 발달장애, 기타 등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성인 장애인 혹은 노년층에 대한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마침 여기에 들어가 보니 장애인, 노년, 다문화 등등 이 앞으로 추가될 계획이라고 여기에 되어 있으셔서 그럼 노년에 대한 바우처도 여기에 포함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우처 제도의 확대 시행이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기관을 설립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우선적으로는 전체 시행이 어렵다면 지방 단위별로 혹은 대상자 범위에 따라서 단계적인 운영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